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소개해 주신 대로 수리과학과에서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 정의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수학을 통해서 어떻게 초파리의 생체 시계와 관련된 생물 문제를 해결했는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 연구는 이제 아주대학교의 김은영 교수님 연구팀과 콜라보하였습니다. 서케이디안 리듬, 서케이디안 리듬이란 이제 24시간 주기를 이 서케이디안 리듬이란 이렇게 24시간 주기를 갖는 모든 생체적, 생리적 리듬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맨날 비슷한 시간에 잠들 수 있는 것은 이제 생체 리듬에 따라서 이제 9시 정도에 멜라토닌이 분비되기 때문이고, 저희가 이제 비슷한 시간에 기상할 수 있는 건 7시 반쯤에 멜라토닌 분비가 중단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초파리에서 이 생체 서케이디안 리듬은 이제 초파리 뇌의 페이스메이커 뉴런들에 의해서 레귤레이트 됩니다. 이 페이스메이커 뉴런들은 이제 위치나 크기 혹은 이제 역할 등에 따라서 이제 몇 가지 그룹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이 레트럴 벤트로사이트의 작은 뉴런들은 이제 스몰 벤트로 레터럴 뉴런이라고 해서 SLMV라고 줄여서 부릅니다. 비슷하게 이제 도잘 파트 중에서도 이제 포스테리어에 위치한 뉴런들은 이제 DN1P라고 줄여서 부릅니다. 그동안 수많은 이제 연구들을 통해서 이 SLMV와 DN1P가 다른 역할을 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외부로부터 빛 신호를 받았을 때 이 SLMV는 그 빛 신호를 받아들이고 이제 신경 전달 물질 등을 통해서 DN1P에다가 정보를 전달하면 이 DN1P는 이제 제공받은 전달받은 신호를 바탕으로 이제 서케이디안 비헤비어를 이제 뭔가 조절하는 이제 종속적인 오실레이터 역할을 합니다. 그럼 이제 이 SLMV와 DN1P는 어떤 식으로 이제 리듬을 만들어낼까요? 이제 그러면 트랜스크립션은 트랜슬레이션 피드백 룹, 그러니까 TTFL이라는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제 리듬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TTFL에서 클락이라는 단백질이 액티베이터로 작용하는데 이렇게 이박스에 결합하게 됩니다. 이 클락이라는 단백질이 이박스에 결합하게 되면 이제 펄이라는 단백질의 mRNA가 만들어지고 세포질에서 펄이라는 단백질로 번역이 돼서 해간으로 들어가서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해간에 펄이라는 단백질 양이 쌓이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펄이 계속 많아지면서 클락보다 많아지게 되면 클락에 의한 자기 자신의 트랜스크립션을 이렇게 리프레션 시키고 그러면 펄에 의해서 자기 자신의 트랜스크립션이 중단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펄 양의 증가는 멈추게 되고 점점 펄 양이 분해되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펄 양이 이렇게 감소할 것입니다. 이렇게 24시간 주기로 펄 양이 늘어났다 줄었다 하면서 이 TTFL은 24시간 주기의 리듬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인데요. 이 TTFL의 원리를 규명하신 공로를 2017년에 제프리 올, 마이클 영, 마이클 로스바시 교수님이 이제 노벨상을 수상하셨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메커니즘입니다. 이제 SLMV와 DNMP는 이렇게 TTFL에 의해서 똑같이 24시간 리듬을 만들어내는 것이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두 시계가 똑같은 시계인가? 똑같은 원리로 리듬을 만들어낸다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SLMV와 DNMP는 다른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의 연구는 이 질문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SLMV와 DNMP는 이제 다른 역할을 하는데 작동되는 원리는 똑같다. 그러면 이 시계가 정말 같은 시계일까? 라는 질문에서 이제 연구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는 이 똑같은 두 시계를 똑같은 방법으로 클락 데이터 뮤테이션이라는 돌연변이를 사용해서 고장을 내봤습니다. 이 클락 데이터 뮤테이션은 정상적인 클락이랑 조금 다른 성질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굉장히 안정적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와일드 타입 클락보다는 양이 많고 이제 이박스와 잘 결합하지 않는다든가 펄과 잘 결합하지 않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클락과 다르기 때문에 이제 클락 데이터 뮤테이션은 이제 펄 리듬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SLMV에서는 이제 검은색은 이제 정상적인 클락을 가진 초파리고 주황색은 이제 클락 데이터 뮤테이션 초파리의 펄 리듬을 나타냅니다.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SLMV에서는 클락 데이터 뮤테이션에 의해서 펄 리듬의 앰플리튜드가 크게 감소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DN1P에서는 클락 데이터 돌연변이에도 불구하고 펄 리듬의 앰플리튜드가 거의 비슷하게 유지됩니다. 즉, 똑같은 원리로 작동되는 두 시계를 똑같은 방식으로 고장을 냈는데 하나는 거의 정상이고 하나는 고장이 났다는 뜻이죠. 그럼 뭔가 우리는 같은 방식으로 작동되는 이 두 시계가 뭔가 다를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던질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질문은 두 시계가 다른 건 알았고 그러면 어떤 차이점이 있길래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것일까? 어떤 차이점이 있길래 똑같은 돌연변이에 대해서 한 시계는 멀쩡하고 한 시계는 고장이 나는 걸까? 이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수리 모델을 도입했습니다. 이제 수리 모델에 관심이 있으실 분들을 위해서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과정을. 저희가 관심 있는 건 펄의 리듬이기 때문에 이제 펄의 mRNA, 사이토플라즘, 세포질의 펄, 그리고 이제 해간의 펄을 변수로 갖는 이제 미분방 정식을 세울 겁니다. 이제 각각을 이제 MPCR이라는 베리어블로 명명할 거고요.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시간에 따른 펄 리듬의 변화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배운 미분의 정의를 사용해서 나타납니다. 시간에 따른 변화, 시간에 따른 mRNA 변화, DTDM, 사이토플라즘 펄의 변화, DTDPC, 이제 해간의 펄의 변화, DTDR, 이런 식으로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운 미분의 정의를 사용해서 이제 시간에 따른 변화량을 표현합니다. 이제 이 각각의 식은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될까요? 이제 우선은 이제 사이토플라즘의 펄, PC를 보시면 알파2의 속도로 mRNA로부터 번역이 되기 때문에 알파2 곱하기 mRNA약 m으로 표현이 됩니다. 비슷하게 이제 핵 안의 펄은 알파3의 속도로 사이토플라즘의 펄이 핵 안으로 들어오면서 생성되기 때문에 알파3 곱하기 PC로 표현됩니다. 이제 이 mRNA의 생성이 조금 복잡한데요. 이제 알파1의 속도로 전사가 되는데, 트랜스크립션이 일어나는데, 이 전사의 과정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리프레서 펄, R의 양이 적을 때는 이제 트랜스크립션이 강하게 일어나다가 어느 순간 펄의 양이 클락의 양보다 많아지게 되면은 쭉 트랜스크립션이 중단되는 이런 형태의 함수를 사용하였습니다. 사실 이제 어떤 특정 값을 넘게 되면 이제 1의 값을 가지다가 특정 값을 넘게 되면 0을 갚게 되는 함수는 굉장히 많은데 왜 굳이 이런 복잡한 식을 사용하였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클락 데이터 뮤테이션은 이제 일반적인 클락과는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정상적인 클락에 비해 양이 많고 그리고 이박스와 잘 결합하지 못하고 펄과 잘 결합하지 못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클락 데이터의 성질을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이 클락 데이터의 성질을 반영할 수 있는 파라미터들, 매개 변수를 포함하는 이런 굳이 복잡한 모델을 유도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AT라는 변수는 클락 양을 나타내는 변수고, 이제 KA나 KP는 디소시에이션 컨스턴트라고 해가지고 두 화합물 간의 이제 결합이 얼마나 강한지를 나타내는 파라미터입니다. 이 파라미터들을 조절해서 저희는 클락 데이터 뮤테이션의 성질을 모델에 반영할 수가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생성되는 반응을 이제 식에다 반영했으니까 각각 이제 분해되는 반응을 추가해주면 되겠죠. 이제 mRNA와 이제 사이토플라즘의 펄과 해간의 펄이 각각 베타1, 베타2, 베타3의 속도로 이제 분해가 된다고 했을 때 이제 분해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각각 이제 음수텀으로 베타1 곱하기 m, 베타2 곱하기 pc, 베타3 곱하기 r 이런 식으로 음수텀으로 넣어주게 되면은 이제 모델을 이런 식으로 완성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무리 수학과라고 해도 이런 복잡한 미분 방정식을 이제 손으로 푸는 건 불가능하고요. 이제 알파1, AT, KA 이런 매개 변수들, 파라미터들의
적당한 값을 넣어주고 컴퓨터한테 풀어라 라고 시키면 이런 식으로 미분방정식이 시간에 따라서 미분방정식의 애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펄의 양이 어떻게 될지 미분방정식을 풀어서 시뮬레이션을 해줍니다. 이제 그러면 저희가 할 일은 간단합니다. 이제 저희가 만든 모델 두 개를 준비합니다. 하나는 저희가 관심 있는 SLMV를 표현한 모델, 하나는 DN1P를 표현할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제 컴퓨터한테 각각의 이 알파1 AT, 베타1 같은 파라미터 값을 찾으라고 시키는데요. 근데 어떤 파라미터 값을 찾으라고 시키냐 하면은 이제 SLMV에서는 뮤테이션이 일어났을 때 앰플리튜드가 크게 감소하는 리듬을, DN1P에서는 뮤테이션이 발생했을 때 앰플리튜드가 비슷하게 유지되는 리듬을, 이런 리듬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파라미터를 찾아라 라고 컴퓨터한테 시킵니다. 이제 컴퓨터한테 시켜서 이제 이런 파라미터를 1000개를 찾도록 시켰고요. 이제 여기 각각의 실선이 이제 1000개의 모델 결과를 나타내고요. 이제 이 검은 점들은 이제 실험적으로 측정한 펄 리듬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찾은 파라미터들이 실험 데이터들을 잘 피팅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럼 이렇게 찾은 1000개의 파라미터들, 1000개의 모델들로부터 저희 원래 목적은 LN과 DN에 어떤 차이가 있길래, SLMV와 DN1P에 어떤 차이가 있길래 하나는 고장이 나고 하나는 고장이 나지 않을까가 저희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LN과 DN에서 얻은 1000개의 모델 파라미터에서 어떤 공통적인 패턴을 찾아봤는데요. 이제 여기 보시는 그래프의 이제 Y축은 LN에서 찾은 파라미터와 DNA에서의 찾은 파라미터의 비율의 이제 로그를 씌운 값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클락 레벨에 대한 파라미터는 거의 음수를 띠는 거 1000개 중에 대부분이 이제 음수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 말은 이제 로그 값이 음수니까 이 안의 값이 1보다 작다는 뜻이고, 즉 LN에서의 파라미터 값이 더 작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이제 펄의 합성 속도나 펄의 분해 속도를 나타내는 파라미터는 대부분 양수고, 이 말은 DN보다 LN에서 파라미터 값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걸 생물학적으로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SLMV는 DN1P에 상대적으로 클락량이 적지만 펄이 빠르게 합성되고 펄이 빠르게 분해되는 오실레이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DN1P는 이 파라미터 분포를 통해서 클락량은 적지만 펄이 느리게 합성되고 느리게 분해되는 오실레이터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여기까지 정리를 해드리면 저희는 이제 클락 데이터 뮤테이션을 통해서 SLMV와 다른 역할을 하는 XLMV와 DN1P가 뭔가 다른 식이라는 것이라는 의문을 가졌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졌고, 이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 모델을 도입했는데, 모델은 이제 LN이 DNA에 비해 클락량이 적고 펄이 빠르게 합성되고 펄이 빠르게 분해되는 이제 오실레이터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수리 모델을 통해서 한 저희의 소설이고요. 이제 저희의 예측을 실제로 검증해주기 위해서 이제 저희 콜라보레이터이신 김은영 교수님 그룹에서 실제로 초파리 생체 실험을 진행해 주십니다. 이제 저희 모델이 예측한 첫 번째 예측은 SLMV보다 DN1P에서 클락량이 더 많다는 것이었죠. 실제로 SLMV와 DN1P의 클락을 측정해 보면 2시에 제나 14시에 제나 실제로 DN1P에서 클락량이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의 가설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저희 모델의 예측은 SLMV에서의 펄이 DN1P의 펄보다 더 빠르게 합성될 것이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미 이전에 2NF4라는 단백질이 이제 펄이 만들어지는 것을 도와주는 단백질로 알려져 있는데 SLMV에서만 관찰되는 것이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제 실제로 SLMV에서 DN1P보다 빠르게 펄이 합성될 것이다라는 걸 예측할 수 있었는데, 이는 간접적인 증거일 뿐이고 결국 이제 리뷰의 추궁에 따라서 실제로 실험도 진행해 보았는데요. 이제 이 CHX라고 하는 것은
펄에 이제 펄이 만들어지는 거, 펄의 합성을 중단시키는 약물인데 CHX 처리가 된 음식에 노출을 시키면 이렇게 SLMV든 DNOP든 초파리의 펄이 만들어지지 않으면서 거의 없어지게 됩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점점 클락이 합성되는 프로파일을 관찰을 하였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SLMV에서 DNOP보다 더 빠르게 펄이 합성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두 번째 모델 예측도 실험을 통해 검증이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는 이제 SLMV의 펄이 DNOP의 펄보다 빠르게 분해될 것이라고 이제 예측을 했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CHX는 이제 펄의 합성을 중단시키는 약물인데요. 이제 CHX 처리 후에 펄이 줄어드는 양상을 보시는 바와 같이 SLMV에서 DNOP보다 더 빠르게 분해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정리하면 저희는 이제 모델을 통해서 LN이 DN에 비해 클락량이 적고 펄이 빠르게 합성되고 빠르게 분해되는 오실레이트일 거라고 예측을 하였는데 실제로 실험을 통해서 이걸 전부 검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시점에서 던질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질문은 차이가 있다는 건 알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알았습니다. LN과 DN 간.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던질 수 있는 질문은 왜 SLMV와 DNOP는 이런 차이를 왜 보이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처음 드렸던 설명으로 돌아가서 SLMV와 DNOP는 역할이 다릅니다. 이제 SLMV는 외부로부터 빛을 받아들이는 이제 마스터 페이스메이커의 역할을 하고 DNOP 같은 경우에는 SLMV로부터 신호를 전달받아서 이제 서케디안 비헤이비어를 조절하는 뭔가 이제 종속적인 오실레이터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역할의 차이에 주목을 해서 세워볼 수 있는 가설은 뭔가 SLMV와 DNOP의 차이는 SLMV가 마스터 페이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런 가설을 세워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스터 페이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한다가 좀 모호하실 것 같아서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사람이나 초파리 그 생체 리듬은 사실 정확히 24시간 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을 동굴 속에 가둬둔다든가 초파리를 까만 상자 속에 가둬놓고서 이제 빛을 쬐어주지 않고서 이제 하루 종일 이제 행동 패턴을 이제 측정을 해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나날이 이제 행동 패턴이 뒤로 밀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12시간의 빛을 쬐어주고 12시간에 이제 불을 꺼주면 이제 라이트 다크 사이클이라고 해서 이제 AD 사이클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AD 사이클에서는 주어진 이제 빛 정보에 의해서 행동 패턴이 이제 AD 사이클에 맞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어진 환경에 이제 몸의 리듬을 주어진 AD 사이클 같이 외부 환경에 맞춰주는 과정을 이제 엔트레인먼트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엔트레인이 되었는데 외부 환경에 변화가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면 해외여행을 가서 시차가 생기는 상황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이제 베를린하고 뉴욕이 6시간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이제 베를린에서 매일 이렇게 일정한 시간에 식사를 하던 독일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이 뉴욕으로 떠나게 되면은 이제 시차로 인해서 원래는 낮이었어야 할 시간에 6시간 정도 빠르게 밤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실제 외부 시간은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은 이제 원래 식사하던 대로 이 시간에 배고프게 되겠죠. 하지만 항상 이 시간에 배고프진 않고 점점 나날이 갈수록 바뀐 외부 환경에 적응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바뀐 외부 환경에 적응하는 것도 이제 생체시계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가설에서 SLMV가 마스터 페이스메이커로서 역할을 하는데 뭔가 이런 이점이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세웠는데 이 문장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좀 구체화시키면 SLMV가 마스터 페이스메이커로서 이제 엔트레인 되거나 이제 외부 환경에 적응을 하는데 이점이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세워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아까 저희가 개발했던 모델을 다시 사용했고요. 그러면 우선 이제 빛에 의해서 이제 펄 리듬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리듬이 어떻게 엔트레인 되는지를 이제 모델에 반영해야 되겠죠. 이제 초파리 생체 시계는 빛을 받으면 이제 사이토플라즘에 있는 펄이 이렇게 불안정화된다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아까 모델로 돌아가서 사이토플라즘에 있는 펄의 분해서 되는 속도는 이 베타2에 의해서 조절이 됩니다. 그럼 빛의 효과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빛을 받았을 때는 펄이 분해되는 속도가 빨라졌다가 어둠에서는 다시 느려졌다가 빛에서는 빨라졌다가 원래는 상수였던 이 베타2를 시간에 따른 이런 함수로 바꿔주면 빛의 효과를 적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펄 리듬 같은 경우에는 빛이 있을 때 펄의 분해 속도가 빨라지면서 점점 빛이 있을 때는 펄의 양이 감소하게 되고 이제 어둠이 있을 때는 분해 속도가 느려지면서 점점 쌓이게 되면서 이런 엔트레인된 리듬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모델상에서. 네, 그래서 아까 개발했던 모델에 실제 빛 효과를 적용했고요. 그리고 이제 LN이나 SLMV나 DN1P가 이제 하나의 뉴런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사실 이제 빛에 대해 조금씩 다른 반응을 보이는 뉴런 그룹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 이제 빛에 대해서 조금씩 다른 반응을 보이는 모델 그룹을 만들었고요. 이제 각각 LN 모델 그룹과 DN 모델 그룹에 이제 이런 AD 사이클을 적용했을 때 시뮬레이트한 리듬은 각각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는 거와 같이 이제 LN에서 DN보다 더 앰플리튜드가 큰 강한 리듬이 만들어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 이유는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LN은 DN에 비해서 펄의 분해가 빠르게 일어나고 펄의 합성이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앰플리튜드가 큰 리듬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DN1P는 펄이 분해되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리고 합성되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이제 이런 앰플리튜드가 상대적으로 작은 리듬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제 분명 이제 앰플리튜드가 큰 강한 리듬이 만들어지는 건 마스터 클락으로서 이제 마스터 페이스메이커로서 좋은 성질인 건 맞는데요. 강한 리듬인 만큼. 근데 이제 이것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강한 리듬인 만큼 이렇게 앰플리튜드가 큰 강한 리듬은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해서 잘 적응을 못하는 것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제 저희 LM 모델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실제로 이제 젤렉이 일어났을 때의 효과를 이제 모델에 반영했고,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일정하게 라이트 페이지에서 증가했다 감소하던 베타2라는 변수가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에 따라서 이제 엔트레인돼 있던 펄 리듬도 갑자기 이제 형태가 바뀌게 되고 서서히 모양을 되찾는데 이제 시간이 걸리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앞서 보여드린 젤렉 효과를 각각 LM 모델과 DM 모델에 적용해 보았는데요.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LM 모델과 DM 모델이 뭔가 젤렉에 대해서 다르게 변화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것이 좋은 건 아직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시뮬레이트된 리듬을 심도 있게 분석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페이지 코어런스랑 이제 민 페이지라는 지표를 사용하였습니다. 이제 페이지 어거런스랑 코어런스는 이제 각각 어떤 그룹 리듬이 있을 때 그 리듬들이 얼마나 싱크돼 있는지, 그리고 또 어느 페이지로 싱크돼 있다, 또 어느 페이지로 싱크돼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안티 페이지로 있는 두 개의 리듬이 있다고 했을 때 각각의 페이지를 갖는 유닛 벡터를 그려줍니다. 저희는 픽 페이지를 기준으로 했고요. 예를 들어서 이 실선은 0시의 픽이 있기 때문에 0시를 가리키는 페이지 벡터를, 이제 이 점선은 이제 12시의 픽이 있기 때문에 12시를 가리키는 페이지 벡터를 가지는 두 개의 벡터를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벡터의 그럼 평균 벡터는 6시를 가리키고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길이가 거의 0이겠죠. 이 평균 벡터의 길이를 페이지 코어런스라고 하고 이 평균 벡터의 방향을 이제 민 페이지라고 합니다. 이제 페이지가 이렇게 잘 싱크돼 있는 경우에는 이제 둘 다 이제 0시를 가리키고 있으니까 민 페이지도 거의 0시고 평균 벡터의 길이도 거의 1이 되겠죠. 즉 이제 페이지 코어런스는 1에 가까울수록 두 리듬이 얼마나 잘 싱크돼 있는가를 보여주는 값이고 민 페이지는 이제
그 전체적으로 평균적인 리듬이 어느 페이지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이제 이 지표들을 가지고 이 시뮬레이션을 다시 살펴보면 첫날에 이제 젤렉이 오기 전에 LM 모델과 DM 모델은 둘 다 약 0.8로 비슷한 정도의 페이지 코어런스를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젤렉이 들어오게 됐을 때 LM 모델 같은 경우에는 페이지 코어런스가 0.2로 떨어지게 되고 실제 리듬도 페이지가 각각 팍 퍼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이런 페이지 디스퍼전이 발생하는데요. 반면 DNOP는 젤렉에도 불구하고 거의 0.8에 가까운 강한 페이지 코어런스를 유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적인 앰플리튜드도 거의 변화가 없고 다음 날이면 거의 회복하게 됩니다. 반면 SLMV는 이제 페이지 디스퍼전으로 인해서 평균적인 앰플리튜드도 크게 감소하게 되고 다음 날까지도 이제 회복이 안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여기서 이렇게 앰플리튜드는 회복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민 페이지는 이틀 만에 거의 원래 있던 한시로 돌아오게 됩니다. DNOP와 거의 비슷한 속도인 이틀을. DN에 비해서 앰플리튜드가 큰 SLMV는 어떻게 이제 앰플리튜드가 큰 강한 리듬에도 불구하고 DNOP만큼 빠르게 민 페이지를 회복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LM 모델은 DM 모델에 비해 이제 펄이 빠르게 합성되고 펄이 빠르게 분해되기 때문에 이제 펄의 mRNA 프로파일을 그려보면 빠르게 합성됐다 빠르게 분해되면서 이제 이런 스파이크 형태의 오실레이터 형태의 파형을 갖는 오실레이터입니다. 반면에 DNOP는 이제 이렇게 부드러운 사인 같은 파형을 가지는 오실레이터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제 이런 스파이크 모양 형태의 파형을 갖는 오실레이터의 경우 이 스파이크가 있는 부위에 이제 외부 환경 변화가 일어나냐 일어나지 않느냐에 따라서 페이지가 민감하게 변하기 때문에 크게 다르게 변하기 때문에 페이지 디스퍼전이 발생합니다. 또한 이제 이런 스파이크모 형태의 오실레이터는 사인 형태의 오실레이터에 비해서 더 이제 플렉서블하게 외부 환경 변화에 적응한다는 것도 이미 수학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SLMV는 DNOP보다 LN 모델은 DM 모델에 비해 이제 앰플리튜드가 큰 강한 리듬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이런 스파이크 형태 오실레이터로서 이제 더 빠르게 외부 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저희의 모델 시뮬레이션 결과는 실제로 또 실험을 통해서 검증을 할 수가 있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실제로 SLMV에서는 그 젤렉 이후에 펄 리듬 앰플리튜드가 크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DNOP는 이제 젤렉에도 불구하고 평균적인 앰플리튜드가 거의 변화가 없죠. 이제 SLMV에서의 이런 실험적으로 측정된 펄 리듬의 젤렉 이후의 앰플리튜드 감소는 실제로 페이지 디스퍼전에 의한 것이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데이 제로, 젤렉 이전에 원래 18시, 22시, 2시 각각의 펄 분포로 이제 페이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18시에는 원래 이제 대부분 펄이 SLMV의 펄이 이제 핵이나 사이토에 혼재해 있거나 사이토에만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이제 22시에는 대부분 펄이 핵 안에 위치하게 되고 2시에는 대부분의 SLMV의 펄이 핵 안에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젤렉 이후에 펄의 분포를 보시면 22시에 대부분이 이제 핵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이토에만 있는 SLMV 뉴런이 혼재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대부분 이제 핵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될 22시에 이제 핵이나 사이토에 혼재 있거나 사이토에만 있는 이제 뉴런들이 섞여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이제 이 젤렉 이후에 SLMV의 앰플리튜드 감소는 실제로 이런 펄의 페이지 분포의 페이지 디스퍼전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드리면 저는 이제 기존에 같은 메커니즘을 공유하는 SLMV와 DNOP가 사실은 클락 데이터 뮤테이션을 통해서 다른 시계라는 것을 보였고 어떤 점이 다른지를 보기 위해서 수리 모델을 도입해서 실제로
클락량이 적고 LN이 펄이 빠르게 합성됐다, 펄이 빠르게 분해되는 오실레이터라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이는 이제 각각의 초파리 생체 실험을 통해서 확인이 됐고요. 이제 왜 이런 차이를 갖는지를 알아봤더니 SLMV가 이제 마스터 페이스메이커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 평소에는 앰플리튜드가 큰 강한 리듬을 만들어내고 역설적으로 이 강한 리듬이 외부 환경 변화에는 빠르게 적응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기여하기 위해서 이런 차이점을 가진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끝으로 이제 논문을 완성하는 데 도움을 주신 이제 많은 공저자분들과 이제 항상 제 연구에 도움을 주는 이제 연구실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며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